때 자동으로 켜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수동으로 해놓고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자, 그 다음 메뉴를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뭐 그다지 건들 게 없습니다. 원페이지랑 투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카메라 내에서 후보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메뉴고요. 예를 들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좀 급하게 좀 잘라내서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혹시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뭐 상대방한테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지 뭐 쓰시는 분들은 저는 볼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메뉴가 바로 재생 정보 표시라는 건데 이제 찍은 사진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프 뭐 이런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왜 뭐 당연히 넣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OK를 다 해놓고 자, 하이라이트 경고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해놓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다 노출을 시켜놓은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껌뻑껌뻑거리게 됩니다. 여기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사진의 데이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으로 떠 있는 이 부분만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한 70%의 데이터가 날아간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찍고 이제 거의 매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노출을 맞추는 데는 거의 실패할 일이 없죠. 하지만 초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카메라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 포인트 표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설정을 해놓고 찍어 볼게요. 찍고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AF가 맞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저는 쓰지는 않는 기능이고요. 자, 격자 표시 재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진을 찍은 거에다 사진을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격자 표시로 여러분들이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입맛대로 원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뉴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폴더 선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넣어놓은 그 SD카드에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폴더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저장이 되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 번호 같은 경우는 연속과 자동 리셋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SD카드를 바꿀 때마다 0번에서 새로 시작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연속이 아니라 자동 리셋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연속으로 하게 되면 이번 SD카드에서 100장까지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 SD카드부터는 101번부터 자동 세이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연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속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HC1으로 되어 있죠. H는 제가 만든 회사 더 휴리인데 여기에서 H자에 H를 따와서 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C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캐논입니다. 휴리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캐논 카메라 중에 첫 번째 카메라 1번이죠. 그래서 HC1으로 이제 파일명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의 편의대로 그렇게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이미지 회전은 이제 찍은 사진을 자동으로 이미지를 회전할까 뭐 이렇게 한 뭐 그런 기능이 있고요. 카드 포맷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면 이제 카드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좀 절전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절전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동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를 쓰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 5분 지나면 뭐 꺼진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 디스플레이 밝기는 저는 이렇게 맞추고 있고요. 색조 표시 표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형식은 우리가 지금 미주권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NTSC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PAL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터치 제어는 표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표시음은 이제 카메라를 쓰는데 이제 효과음들이 좀 나오냐 아니야 뭐 이건데 해제를 해놓고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배터리의 잔량이라든지 성능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센서 클리닝은 이제 수동 클리닝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카메라 내에서 이렇게 센서를 좀 흔들면서 먼지를 털어내주는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직접 여러분들이 센서 클리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몇만 원 아끼겠다고 막 면봉으로 센서를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번 하다가 다 성공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번 잘못해서 센서가 망가지면 그 수리 비용이 거의 카메라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으신 분들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센서 클리닝은 꼭 전문가한테 맡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영상도 저 태영 작가 채널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청소하는 법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HMI 뭐 해상도 이런 거 넘어갈게요. 촬영 정보 표시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보 표시 있죠? 여기는 이제 촬영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찍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인포에서 화면 편집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다양한 기능들이 꺼졌다가 켜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파인더 경보 표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니터, 아까는 모니터 정보였는데 이거는 뷰파인더로 볼 때 어떤 정보들이 표시가 되냐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메뉴고요. 자, 그 다음에 VF 세로 표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격자 표시도 여러분들 찍을 때 뭐 3:4 황금 비율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켜놓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좀 매끄럽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뷰파인더 표시 형식은 이런 식으로 1, 2가 나눠져 있는데 굳이 크롭된 표시 형식을 쓸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대 사이즈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표시 설정, 요것도 중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표시 설정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자동으로 바꿔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모니터로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촬영 설정인데 여기에 손가락을 대볼게요. 제 손가락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얼굴에 눈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뷰파인더가 켜지고 모니터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뉴에서 자동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사람의 그런 어떤 물체가 가까이 다가갈 때 자동으로 켜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수동으로 해놓고,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지정을 해놨어요. 여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바꿀 수가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말 문자 크기는 말 그대로 캐논 메뉴에서 도움말이 뜨는데 그런 거를 얼마나 크게 볼 수 있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설정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조작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메뉴이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GPS 장비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 메뉴를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중기능 잠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그 다이얼을 만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잠궈 놓으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마지막 2가지를 잠궈 놓았고요. 자, 커스텀 촬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커스텀 촬영 모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정 설정 값을 항상 애용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를 커스텀 촬영 모드 C2, 1으로 각각 설정을 해놓고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신속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카메라 설정 해제는 지금까지 설정을 해놓은 모든 카메라를 리셋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저작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또 다른 영상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었을 때 누군가가 제 사진을 다운로드를 받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그 사진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만들어 놓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든 이는 제 이름으로 뜨고요. 회사가 제 회사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해놓고 촬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도 근거가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때도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서 소프트웨어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증 마크도 중요하지 않고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카메라도 스마트폰처럼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지금은 약간 불편하게 수동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D카드에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해주시면 저처럼 버전이 1.0이 아니라 지금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1.6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갖고 있는 어떤 버그들이라든지 좀 이상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카메라 회사로부터 꾸준히 관리를 받고 싶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항상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요. 여기 메뉴들은 약간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입문자의 수준은 좀 뛰어넘었다, 중급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또 간단하게 태영 작가답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뉴를 보시면 브라켓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뜨게 되는데 브라켓팅이라는 것은 촬영 기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노출값, 그러니까 밝게 찍고 어둡게 찍고 적정 노출로 찍은 3장의 똑같은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후보정으로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서 적정 노출의 그런 보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 찍냐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역광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 보통은 역광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적정 노출에 맞추고 찍고 싶으면 그 앞에 서 있는 인물은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인물의 적정 노출을 맞춰서 찍고 싶으면 그 배경이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광 사진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라이팅을 활용을 해서 인물한테 라이팅을 비춰서 둘 다 적정 노출로 맞춰서 찍을 수도 있지만 귀찮게 라이팅을 활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삼각대를 챙겨서 여러분들이 브라켓팅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똑같이 이렇게 3번의 사진을 각기 다른 노출로 찍어서 나중에 한 장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역광 사진에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촬영 매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장을 찍을 수도 있고 7장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설정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은 이제 디폴트로 다 놔두시면 되고요. 뭐 셔터 스피드 범위는 가장 높여놓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의 다이얼의 방향인데요. 이거는 혹시나 예전의 습관이 지금의 카메라 세팅과는 반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꾸시면 되고요. 이 메뉴들이 이제 또 중요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자, 버튼의 커스터마이즈, 말 그대로 여기 카메라 하드웨어에 달려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버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셔터에 반 셔터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왼쪽 줄은 사진용입니다. 오른쪽 줄은 영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놓은 단축키들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랑 똑같이 활용을 하셔도 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스터디를 하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이 기능을 쓰면 좀 더 편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카메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 전환 버튼을 여기다가 임의로 설정을 해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이게 AF 포인트를 중앙에 설정합니다 라는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꽃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꽃이 중앙으로 이동했을 때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AF가 중앙으로 딱 재배치가 되는 기능 되겠습니다. 저는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이 저랑 맞추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이얼의 커스터마이즈.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가장 중요한 메인 다이얼들의 어떤 기능을 배치를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멀티 펑션 막대의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죠. 이거는 바로 여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캐논이 이번에 EOSR 카메라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약간 하이라이트식으로 새롭게 넣은 그런 하드웨어적 요소인데 폭망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편할 줄 알았어요. 좀 약간 신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막 좋아하면서 활용을 했는데 암만 활용을 해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활용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쓰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마 ISO 감도일 텐데요. ISO를 해놓고 한번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왼쪽 손으로 쭉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ON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바꿔주시면 ISO가 변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ISO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뭐 AF 바꾸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ON을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AF 모드를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터치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그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진짜 쓰지 못하는 기능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할당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조언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메뉴는 이제 지금까지 설정을 해놓은 것을 삭제를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롭 정보 이런 거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렌즈 없이 셔터를 누른다 5 하시면 되고요. 자, 전원을 끄면 렌즈가 들어갑니다. 이건 똑딱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메뉴인데 왜 여기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IPTC 정보라는 것은 메타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자기의 말 그대로 개인 정보예요. 아까 저작권과는 좀 더 심화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개인정보, 즉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등의 그런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카메라에서 바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캐논 소프트웨어에서 옮겼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쓰고 있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이라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 후보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고 사진을 후보정할 때 그냥 자동으로 제 개인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사진을 나중에 열람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사람이 찍어고 인스타그램이 이렇구나 해서 제가 좀 더 많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그런 개인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라이트룸 강좌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디폴트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 쓰는 그런 메뉴들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해서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이제 일일이 찾아 헤매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캐논 카메라 메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이 다 쉴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칫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인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제가 축하를 드릴 정도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진심으로 기획을 한번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 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서 같이 소통하고 저도 좋아요 많이 눌러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영상편에서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안녕!